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172번째, 172번째 한자어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한자는 대략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바로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 글자는 우리가 왕림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림자가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왕님 해서 이 왕자를 주로 길게 읽고 있군요. 왕님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왕림이라고 읽으면 더 정확하겠죠. 자, 일단은 이 왕자 같은 경우는 임금 왕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무성할 왕자가 옆에 붙어 있는 굽을 왕자입니다. 나무목 부수고 총 8획으로 되어 있죠. 1급 배정 한자고 아까 왕림 이렇게 읽은 것처럼 장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게 왕자가 아니라 소전체를 보시면 무성할 황자로 되어 있어요. 무성할 왕이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줄어서 임금 왕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보통 구수록변 할 때도 보통 이 점이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왕이 왕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금 왕자가 아닌 구성 요소가 된 그런 글자들이 가끔 보이는데 구불 왕자가 대표적인 경우고 미칠 광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왕자랑 관계없이 이 글자와 관련이 있는데 무슨 뜻이느냐?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다, 왕성하게 자란다 라는 뜻에서 더 파생되어서 무성하게 마구마구 자라면 곧고 똑바로 자랄 가능성이 매우 적어지겠죠. 그래서 굽다, 똑바로 자라지 않고 굽어 있다, 나무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굽을 왕자가 되고요. 총 8획이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죠. 나무 목자에 임금 왕자 쓰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쓰시면 됩니다. 굽을 왕자입니다. 옆에 있는 림자는 아시죠? 임할 림자입니다. 준 3급에 배정되어 있고 총 17획이고 신하 신자가 붓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 근문을 보시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신하 신자는 신하이기 전에 눈이 아주 강조된 이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 사람이 아래쪽에 무엇인가를 지금 굽어 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술잔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술잔으로 보자면 제사를 지내기 전에 뭔가 살펴보고 있는, 그렇죠? 허리를 굽혀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말 림자는 지금은 좀 모양이 달라졌지만 어디에 임하다, 굽어보다 라는 뜻에서 굽을 왕자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어디에 도달하다의 뜻도 있지만 서로 통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굽어 살피다 라는 표현이 여기서 왔겠죠. 자, 이말 림자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고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해서 총 17획이 됩니다. 보통 왕림하다고 할 때 이 왕께서 행차하셔서 왕림하다, 임금 왕자로 생각하기 쉬운데 임금 왕자가 아니라 나무목에 변이 있는 굽을 왕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굽을 왕자로 표시를 했을까요?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의 과장법이 약간이 아니죠. 속해 있는데 보통 높으신 분들이 우리 집까지 친히 행차를 하셔서 오실 때는 보면 문이 아주 높지 않고 천장이 낮은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 집이 움집 같은 아주 누추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법으로 여기 문을 통과하려면 이렇게 조그만 문을 통과하려면 이 허리를 이 죄송하게도 송구스럽게도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임해야 된다. 라는 뜻으로 이 왕림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굽을 왕자를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왕림이라고 할 때 굽어 있다. 그렇죠? 굽어서 이렇게 우리 집까지 친히 임하셨다. 뭐 이런 뜻으로 상당히 뭐랄까요?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굽을 왕자가 쓰였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왕림을 찾아보시면 굽었다는 뜻은 없고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자기 있는 곳으로 찾아옴을 높여 이르는 말. 그렇죠? 예. 남인데 그냥 남이 아니고 뭐랄까요? 자기보다 신분이 높거나 좀 이렇게 어려운 분이 찾아오시는 걸 보통 왕림한다고 얘기하죠. 농담이 아닌 경우에서야 그렇죠. 친구가 왔을 때 왕림한다고는 얘기하지 않죠. 네. 과장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림 있고요. 왕가라는 표현도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임하신 게 아니고 가마를 타고 왔다 이렇게 수레를 타고 왕이 탄 수레를 보통 가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요. 왕고, 네. 굽어서 살피다. 네. 그렇죠. 굽어 살피다. 그 말이죠. 왕굴. 이번에는 굽히고 또 굽혔습니다. 그렇죠. 굽힐 굴자니까요. 네. 욕림. 욕되게. 그렇죠. 욕되게 임하셨다. 욕림도 있습니다. 다 상당히 과장이 섞여 있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왕림. 네. 요즘엔 잘 안 쓰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귀하의 왕림을 복망하옵니다. 사실 이 복망도 한자는 안 나와 있지만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 옆에 개가 있듯이 이렇게 넙죽 엎드려서 그렇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언제 오시나 엎죽 엎줘서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시나 쳐다보고 있는 것이 바로 복망이겠죠. 그렇죠? 자, 왕림도 과장, 복망도 과장입니다. 어쨌든 귀하의 왕림을 복망하옵니다라는 예문이 있었고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두 번째는 박종화의 임진왜란 작품에 있는 부분인 듯합니다. 대감,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에. 이런 게 중요해요. 내가 있는 누추한 곳에 온 것을 왕림이라고 얘기하죠. 친히 왕림을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몸을 굽히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이런 표현을 쓰는가 봤더니 중국엔 있었습니다. 왕린. 발음도 비슷하죠. 물론 이 말 임자가 상당히 간략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있었습니다. 왕지야. 이건 아까 왕가라는 표현이 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굽혀서 이번에는 임하신 게 아니라 가마. 특히 왕이 탄 가마를 예전에 가라고 얘기했어요. 술에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중국어 간체자로 쓴 것이죠. 이 글자가 불편하시는 분은 아래에 있는 일본어 글자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본어에서는 왕가라고 쓰고 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 술에 가자 표현을 하면 되고요. 영어로 굳이 찾아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attendance, 출두하시다, 출석하시다. presence, 뭐 왕이나 여왕이나 황제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출석하시다. visit, 방문인데 뭐 때에 따라서는 왕림하시다라고 극존칭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왕림이란 표현을 중국에서는 쓰지만 일본에서는 잘 쓰는 것 같지 않더라. 뭐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왕림도 쓰지만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광림도 있습니다. 광림. 광린이라고 해서 이거는 빛이 임하시다. 빛이 이렇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자 자체도 구부린다는 뜻인데 림자 자체도 그렇죠. 뭔가 이렇게 조그만 잔을 이렇게 큰 눈으로 굽어 살피는 듯한 그런 근문을 보았을 때 우리가 보통 개미를 이렇게 굽어서 살펴보듯이 신분이 높은 분이 예전에는 왕이나 황제라고 생각을 했겠죠. 백성들을 이렇게 굽어 살피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림자도 이해가 아마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에게나 임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172번째, 172번째 컨텐츠는 굽을 왕자에 임할 림자가 결합된 글자. 굽히면서 우리 집까지 누추한 우리 문을 통과해서 우리 집까지 오시다라는 과장된 표현 중에 하나인 왕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한자어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한자어 설명 여기까지 다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